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열띤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MBC 여론조사 결과 먼저 전해드리고 유세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56%로 나타나서 2주 전 조사에 비해 정부 지원론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지역구에 투표할 후보의 정당, 원내 일당이 될 걸로 보는 정당, 지난 조사 땐 팽팽했지만 이번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40%가 비례대표에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 견제냐 아니면 정부 지원이냐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6%.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8%였습니다. 2주 전 조사보다 정부 견제 응답은 는 반면 정부 지원은 줄면서 격차는 1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35%였습니다. 두 당이 37대 38로 팽팽했던 직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23%, 국민의미래 28%로 나왔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오르며 20%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전라 지역 37%, 50대에선 35%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29살 이하 연령대에선 4%였습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 성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은 비례대표 투표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48%, 조국혁신당의 40%로 분산됐습니다.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은 85%가 지역구 의원 투표에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19%는 더불어민주연합, 21% 국민의미래, 23%가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내 일당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49%,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33%로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차이가 없었던 지난 조사 이후 민주당은 6% 올랐지만 국민의힘이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은 78%,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소극적 투표층은 16%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극 투표 의사도 더욱 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 도중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주 호주대사. 그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3분의 2 가까운 응답자가 해임이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MBC가 올해 실시한 4차례 조사를 통틀어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이종섭 주 호주대사.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구실로 부임 11일 만에 일시 귀국한 이 대사의 거취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해임 혹은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그럴 필요 없다가 25%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와 조사 대상 전 지역에서 해임, 사퇴 여론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스스로 밝힌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의 87%와 중도의 70%가 각각 해임 또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가 6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이달 초 조사보다 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MBC의 올해 4차례 조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타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총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43%였고 민주당 공천에는 긍정 41%, 부정 44%로 두 당이 엇비슷했습니다. 각 당 지지자별로 2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긍정평가가 8%포인트 줄고 부정평가가 3%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공천 과정에서 내홍이 컸던 민주당은 2주 전에 비해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9%포인트 늘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줄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로 조사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서울의 지역구 두 곳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르는 서울 용산과 운동권 맏형으로 불리는 민주당 4선 현역 의원에게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방송사 앵커 출신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구로갑 지역구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 내리는 출근길 지하철역 앞. 우산을 쓰고 걸음이 바쁜 시민들을 상대로 명함을 건네는 후보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점퍼를 입고 가슴에는 홍보물을 걸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용산 대통령실 앞입니다. 대통령실이 종로 청와대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용산은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올랐는데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윤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고 이 지역 현역 의원입니다. 용산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행정관료 출신으로 이 지역 토박이를 자처하는 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민심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민심이 이번에 선거에서 표출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890표, 0.6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접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강태웅 후보 4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1%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치열합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3%가 권영세 후보라고 답해 32%인 강태웅 후보를 앞섰습니다. 서울 구로갑 지역구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맏형으로 불리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의 시대적인 소명은 오래전 끝났다고 외치는 YTN 앵커 출신 호준석 후보를 영입해 이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2%로 34%인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총선을 13일 앞두고 일제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정당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벽 0시를 기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을 찾았다는 건 민생을 강조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두 당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한강벨트 지원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개발 규제 해제와 한시적 부가세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0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을 강조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서울 신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범죄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심판하는 게 곧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다는 야권발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도 받아쳤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깁니다. 서울 마포에서 광진까지 한강벨트를 서해에서 동으로 훑은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완전 이전을 시작으로 한강벨트의 개발 제한을 모두 철폐하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라면과 통조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내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유공자들의 항일 투쟁 열사급 예우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광주의 빚진 충청도고 경상도고 경기도고 어느 강원도고 우리가 다 광주한테 빚진 사람입니다. 당내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처음으로 지역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탄핵이나 개헌 선까지 만약 가버리면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선택해 주신 우리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유 전 의원은 당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수도권 위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후보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지원 유세 본격적으로 가세했고 공천 갈등의 정점인 듯 여겨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의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는 교만해선 안 된다며 선거 기간 내내 몸을 낮출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 국민 승리를 구호로 내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의 격전지인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선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합류했고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는 장면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설을 털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0일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 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임 전 실장은 당분간 낙동강벨트 유세를 도울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도 일부 후보자들을 직접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서 각각 지원에 나서는 등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의 전국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라며 절대 교만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원내 일당이 가능하겠다는 의미라고 조심스럽게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험과 검찰 카르텔,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10대 실정을 부각시키며 남은 기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